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지난주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요, 코스피 지수의 2900포인트 지지 여부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주가 하락 속에서도요, 외국인 또는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는 43포인트 하락한 2936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9포인트 하락한 1005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이것이 국내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있죠. 일본이 지난 금요일날 2.5% 하락을 했고요, 대만도 1.6%, 중국도 0.5% 하락을 했어요. 자, 또 주말에 마감된 미국 유럽 증시 하락폭이 더 심화되는 모습이죠. 다우가 2.5%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2.2%, 독일도 4.1%나 하락하는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 또 유가도 하락이죠. 이 WTI가 그렇죠? 13%나 하락한 68.25 달러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라든지 유가가 하락한 배경을 보면요, 이 델타 변이보다 또 전염성이 더 높고 또 백신에 대한 내성이 클 걸로 보이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이 되면서요, 이 경제 봉쇄, 거기에 따른 공급망 병목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변이가, 그렇죠?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고 해갖고 새로운 돌출된 것이 아니고 이미 델타 변이도 겪었고, 또 원조로 할 수 있는 작년 2월 달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 변이가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물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핑이라든지 이런 게 맞물리면서 촉발제 역할은 우리가 좀 가능성은 둬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만약에 이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경제가 봉쇄가 되고 또 공급망 병목이 심화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테이퍼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그렇죠? 또 한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뭐 영향은 받겠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의 약세를 보인 것처럼, 그렇죠? 큰 폭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올해 고점 대비해서 여기 보면 11.45% 하락한 상태죠. 자, 그래서 미리 선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코스닥이 한 5% 정도, 다우가 4.5%, 나스닥이 4.4%, 대만이 3.6%, 일본이 6.6%, 독일이 6.3%.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진 쪽은 조금 하락을 해도 이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올해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뇨. 그래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혼자 보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환율 부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환율이 지난 금요일날 3원 10전이 상승한 1193원 3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1200원대가 돌파가 되면은 지난 저점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화면 우측 상단의 작은 차트 모양이 이 원달러 환율의 차트 모양인데요. 지난 10월 달에 1200원대를 돌파했고, 그죠? 그리고 조정을 받다 다시 상승하면서 지금 1193원. 만약에 이 고점, 아까 말씀대로 1200원대 장중 돌파했을 때가 요때, 그죠? 10월 달에 저점 2900포인트 10월 12일 날 찍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과 그리고 종합지수의 저점이 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 1200원대가 돌파가 되면은 2900선이 무너질 수 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면서 환율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선물 세력들의 힘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금요일날 선물이 외국인들이 2,500억 매도를 보였지만은 미결제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500억 매도하는 가운데 미결제가 그렇죠? 11,000계약이 크게 증가를 했죠. 장중에 14,000계약 증가를 하다가 별로 줄지 않고 끝났어요. 자, 저의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22일이죠. 장중에 미결제 약정이 17,000계약까지 증가를 하다가 13,000계약이 끝났다. 일반적으로 선물 세력들은 당일 매매를 많이 기준을 두고 때문에 장중에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를 했다가도 장 막판에 줄어들어서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줄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죠? 이익을 실현을 하려고 올라오면 때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반전되는 시장의 흐름이 반전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그죠? 지난 22일날 크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화요일서부터 좀 꺾이면서 금요일까지 나흘 연속 하락했는데 만약에 이대로 적용이 된다면 선물 미결제가 장중 14,000개에서 거의 12,000개로 끝났다. 그러면 월요일날 주가가 하락했다가 그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경우 한 80% 이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가 많고요. 가끔 그러니까 10번 중에 뭐 한 번 내지 뭐 2번 정도는 원체 시장에서 급작스러운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 이것이 뭐 꼭 하락뿐이 아니라 상승도 마찬가지로 큰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연속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변화를 준다 해서 내일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선물의 매도가 크게 심화되면서 그러면서 미결제도 줄지가 않고 오히려 증가되면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서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큰 폭, 아주 주가 변동성이 큰 현상인데 이것은 10번 중에 많아야 한 번 내지 뭐 2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혹시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변이가 제가 느끼는 것보다 이 글로벌 세력들이 더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그죠? 선물 쪽에서 또 미결제를 매도를 하면서 크게 증가시키겠죠. 그러고 또 뭐 확률은 작지만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작은 칸막이 있죠? 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인데요. 수급사항인데요. 자, 지난주에도 시장 하락 대비 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거래소가 뭐 1,800억, 3,700억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1,900억, 기관이 480억 순매수죠. 자, 이것을 확대해서 이번 달 11월 달만 봐도 외국인들이 2조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이 중에 반도체가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한 1조 원 정도 외국인이 매수했고 삼성전자에 8천억 그리고 DB하이텍이 2천억. 그러면은 이 세 종목 반도체 종목에만 외국인들이 2조 7천억 매수한 것 중에 2조 원을 반도체 세 종목을 매수했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그만큼 다 이뿐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주도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또 외국인이라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오히려 개인이 순매도한 종목이 많다. 그러면 계속적인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일단 전제 조건은 그렇죠? 새로운 변이 역량이 제한적이고 하락이 제한적이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반전된다 그러면은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큰 폭의 매수세를 보이는 반도체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겠죠. 자, 코스닥 쪽에서도 9천억 정도 이번 달 들어서 누적적으로 순매수고 선물도 1조 1,000억대 순매수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시장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려했던 것만큼 새로운 변이 역량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아마 이 반도체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 보면은 맨 밑에 회원가입 문의 있죠? 지금 시장에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죠? 추격 매수, 추격 매도 하다 보면은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한 자기의 관심 종목 패트를 정해놓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을 4-5종목을 해서 비중 조절만 하다 보면은 일정한 시점 지나면 아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한 부분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한번 맨 뒤에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보면요. 자, 우리가 반도체 종목 최근에 뭐 한 6, 7종목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자, 먼저 전공정 장비 쪽이죠. PSK, 유진테크, 지난주 금요일날 순매수, 그리고 부품주 월덱스, 그죠? 하나머트리얼즈, 원익 QNC, 다 요거는 부품주의 반도체. 자, 다 순매수, 그리고 네페스, 패키징 쪽이죠. 그리고 EUV 소재 쪽 동진, 세미캠 등, 그죠? 요러한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주가들이 뭐 많게는 5%, 뭐 3%, 뭐 이렇게 해서 3에서 5% 정도 다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나타났다. 시장의 우려감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안정이 되면 빠르게, 그죠? 회복을 시켜줄 수 있고,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차 전지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 물량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15%만 보유하고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소재 종목 우리가 6개 종목 소재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비에, 대주전자, 일진머트리얼즈, SKC, 지난 금요일날 다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뭐 첨보라든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뭐 개인들이 소폭 순매수를 했지만은 이 매수 강도가 상당히 약한,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강도가 약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2차 전지도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드리는 K 콘텐츠, 뭐 하이브, 그죠?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하이브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자, K 콘텐츠에서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하이브, SM, 제코 텐터리, 덱스터, 위즈익 시스터, 위즈익 스튜디오, 그죠?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빌, 퍼러비스, 크래프톤, 그죠? 전반적으로 K 콘텐츠 계속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강조해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넷마블은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지만은 그렇게 매수 강도가 약하다, 그죠? 그러면 K 콘텐츠, 외국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중소형 종목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특히 폴더폰 부품주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BH, 지난주 금요일날 플러스권도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받았었죠. KG바텍, MC넥스, 하이비전 시스템, 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순매수하면서 개인들이 순매도죠. 파인테크닉스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지만은 목요일날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매수한 부분 일부 나왔다죠. 그러면 스마트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기관 시장이 안정되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또 5G는 좀 많이 올라간, 뭐 HFR 같은 경우는 50% 이상 좀 물량을 축소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노와이어스, RFHIC는 그죠? 뭐 한 20-30% 정도만 줄여달라 해서 너무 단기에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인데 이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그렇게 불안한데도 HFR,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스, RFHIC 다 순매수, 외국인 기관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오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 레고캠, 다 외국인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 그러면 그동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군들,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과 맥락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조해드린 종목군 테마 중에서 자동차, 그렇죠? 하락인데 뭐 다 하락은 맞습니다. 뭐 현대차, 만도, 그렇죠? 기아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는 폭이지만 저는 자동차, 또 친환경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솔루션은 연중 저점, 최근에 좀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고, 두산 부어셀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 하지만 저는 자동차 뭐 삼성전기 포함해서 친환경 에너지 요 둘 쪽은 매도가 나왔지만 저는 내년 시장을 바라본다 그러면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다. 일정 비중은 저는 어느 정도 좀 포트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동안 이수장 증권 TV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테마군들죠.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그도 나름대로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 해주는 그런 힘으로 봤을 때 시장 안정시 빠르게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근데 뭐 이 종목군들을 다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포트에 그렇죠? 뭐 반도체나 그렇죠? 뭐 한 종목, 2차 전지 하나, K 콘텐츠 하나, 그리고 우리가 뭐 자동차 이제 삼성전기, 뭐 친환경에서 한 종목 정도, 그리고 개별 종목 스마트폰 이제 5G 뭐 바이오 한 종목 정도, 뭐 한 4-5종목을 죠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그 종목을 그러니까 이 테마별로 해서 한 종목 정도 아니면 두 테마에서 한 종목 정도 선정을 해 놓고 그죠? 그리고 비중 조절 조금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다면 좀 비중을 높이고 그죠? 좀 많이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고 우리가 최근에 5G처럼 좀 줄였다가 그죠? 그러면서 비중 조절만 하다 보면 지금 시장과 맞는 종목에서 크게 수익 나는 종목도 있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일부 비중을 채워 놓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관심 테마 쪽에 원전 관련주를 하나 좀 다시 느끼면은 우리가 좀 개별 종목에서는 뭐 스마트폰 5G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원전 관련 종목군들도 조금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중국하고 유럽 등 주요국에서 원전을 확대한다 그러죠. 특히 이 탄소 중립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를 다 글로벌 국가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가 있는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목표치와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간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이 원전이 주목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요.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의 18%에 불과 상당히 적은 편이죠. 단순히 이제 원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계속적으로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소형 원자력이 그렇죠?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뭐 유럽에서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을요,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은 최근 150기 정도의 원자로를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소형 원자로, 위험도를 크게 낮춘다 그러죠. 그런 안정성을 높이는 소형 원자로 아마 내년에도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관심 종목, 원자로 관심 종목 중에서 두산중공업, 그죠? 두산중공업이 옛날에 한국중공업이 주로 이제 원전 쪽에 이제 했던 회사인데, 한국 나라 최초의 원전 모델 개발을 참여해서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형 원자로 쪽에서도 조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이 한전 기술, 그죠?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그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한전 KPO 한 세 종목 쪽으로 원전 우리가 한번 관심 종목에 일단 포함을 시켜 놓고 최근에 좀 조정 양사.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원전 관련 종목군들도 주가가 수급적으로 좀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데 주가가 덜 밀린다. 그 관심 종목 필요하지 않나 해서 뭐 계속적으로 이수장 증권 TV에서 이런 종목군 중에서 타이밍대로 좀 비중을 높이고 낮추고 그러한
비중 조절만 하시면 잘 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원전 관련 종목도 관심 종목에 새롭게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냐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이 반도체,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디램의 시장 점유율 세계 3위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디램의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주가 움직임이, 그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도 떴는데, 바로 이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8%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전반적인 안정인데, 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던 가격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주말에 3.2%, 2.7% 하락했지만은 밑꼬리를 달아주고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부분을 지켜줬다. 의미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 몸통을 깨고 내려오고 오히려 이 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새로운 변이가 역량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좋게 봐야 되고, 또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이렇게 크게 하락한 배경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이 이 현물 가격이 계속적인 하락세,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된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요, 그죠? 이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업황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죠. 특히 요번에 디램 현물 가격 발표가 나왔는데, 그죠? 이틀 연속 좀 반등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현물가하고 고정가하고 한 14% 괴리가 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물가, 디램의 현물가는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약세를 보일 걸로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고 빨리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우려로 주가가 이미 크게 하락한 상태고, 또 최근에 수급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7, 80%를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주가가 지난 금요일날 크게 하락했지만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크게 뺄 마음이 없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또 거기에 한 종목 넣으면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이 레이저 운영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대 실적이 나올 걸 봐요. 요것이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이것이 이제 미래에셋의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85억, 19년도에는 71억, 최고치가 2017년도에 600억 나왔네요. 근데 올해 880억대, 내년에 1300억대, 그리고 후년에는 1800억.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우리가 유진테크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올랐죠. 자, 유진테크 전고정 장비인데 그것만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오테크닉스도,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시장의 흐름이 맞으면 좀 빨리 올라가는 거고, 조금 지금 시장 흐름과 안 맞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주가다. 근데 이오테크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이오테크닉스 우리 한번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이오테크닉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이고 1년에 400만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가는 고가지만은 이 지금 이러한 주가의 변동성이 클 때, 그죠? 좀 빠지면 따라가서 매도하고 또 오르면은 따라가서 또 순매수하는, 그래서 뒤따라 다니다 보면 낭패 보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매매해서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서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심 테마들, 그 안에서 또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